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후기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서울대학교는 2월 10일서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월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니까, 불과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원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지원하게 될 대학의 학과 결정까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점차적으로 대학에서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예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국내 대학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 이제 학력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을 조금 더 많이 유치해서 그런 수요들을 채워나가기 위함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 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이제 대부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보통 경희대나 외대 정도까지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인데, 보통 이제 경희대나 외대 또는 그 이하의 대학들도 국내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입시를 치러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좀 부럽죠. 그렇죠? 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국내 대학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하고 외국인 전형을 가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외국인 전형이 대학 진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학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 같은 데를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런 대학을 가긴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학생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북경대나 칭화대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중국 학생들보다는 쉽게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학생들이 중국으로 외국인 전형으로 북경대나 칭화대를 합격을 해도 실제 대학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학점을 가지고 졸업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 대학을 유학을 갈 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는 경우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거나 또는 국내에서 출생하셨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서 이른 나이에 일찍 오셔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0학년도에 후기를 원서를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2020학년도에 원서를 쓰진 않지만 외국인 지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대학별로 모집 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식을 일단 보면 서울대학교가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연세대학교가 1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3월 3일부터 4월 9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 한양대, 서강대까지는 아직은 모집 일정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모집 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 아마 유사한 시기에 모집이 시작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1차와 2차 모집으로 두 번의 지원이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차에 합격하신 분은 2차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강대 1차 모집은 3월 15일부터 4월 8일이고 2차는 4월 9일부터 5월 30일이에요. 중앙대학교는 2019년 결국 모집 일정은 중앙대학교가 3월 27일에서 4월 10일 정도, 이화여대는 3월 4일에서 4월 26일이기 때문에 후기 원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후기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국내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좀 어려워요. 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후기가 9월 초에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8월 중순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 확정되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죠. 그것도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가 보통 5월이나 6월 초에 대부분 졸업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 지원에 가능하시고요. 또는 국내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졸업을 미리 하신 분들, 그러니까 졸업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예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2020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전형적으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선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입시 같은 경우는 정원 내선발이잖아요. 각 모집 단위마다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지원자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국내 대학 입시는 경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특례에서도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2019, 2018, 2016년 되면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죠. 연세대학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68명, 2018년도에 66명, 2019년도에 68명인 것처럼 3년 특례는 정원의 2%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은 정원 내선발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지원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선발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정원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정원 내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원 외로 선발하는 거고 이 정원 외 선발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판단할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학업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판단할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뽑았었을 때 학업을 잘 이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학업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3년 특례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 학생이 대학에 뽑혔었을 때 학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쟁 구도로서 지원자들끼리의 우위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우위를 나눠서 뽑히는 거지만 이렇게 정원 외 선발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학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가고자 한다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첫 번째,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뽑았을 때 학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대학 생활이나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토픽 같은 한국어 구사 능력 같은 능력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인원이 지금 36명이라는 인원은 전기 모집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후기가 대부분 인원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약 72명 정도, 많으면 한 8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외국인 전형도 신입학 기준이기 때문에 편입학까지 다 합치게 되어지면 실제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겠죠.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2019년도에 170명, 119명, 111명, 고려대는 188명이었다가 2018년도에 327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337명, 이렇게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12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254명인데 이렇게 인원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지원자들끼리의 학업적 합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됐을 때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 중앙대 정도의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은 학생들을 못 채우는 게 걱정이진 않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학력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을 채우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외국인의 원서 지원하는 게 절박하겠죠. 하지만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그때 고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대학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고려하게 될 거예요. 실제 학생을 뽑아놨더니 출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업도 제대로 못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 학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겠죠. 학생들이 외국인 전형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또 외국인 전형을 뽑아놨더니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학생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 변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나 때문에 수준 떨어진다고 대학에서 걱정해? 웃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죠. 우리가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에 원서를 써서 외국인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중국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쓰는 거를 되게 반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좋아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10명 중에 거의 9명 정도가 정상적인 학업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학교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대학에서도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좋은 대학 간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전형에 대한 그러한 약간 편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결국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 쓸 때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국인 전형의 숫자들은 좀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고 보면 돼요. 3년통 때는 정원 내로 2%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의 정원들도 대부분 다 정해져 있고 조금씩 줄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외국인 전형으로 채우려고 대학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학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 자격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통된 지원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학마다 규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특이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에 직접 문의하셔서 여쭤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는 대학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사유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합격되어질 수 있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외국인 전형의 기본 자격은 뭐냐면 부모, 본인 모두 외국인. 이건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서 한 분이 외국인이 아니면 절대는 안 됩니다.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되고 국내에서 대한민국 초중교육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2020년 8월까지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자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모, 본인 모두 외국인이다. 그 다음에 국내외예요.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해도 상관없고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의 기본 조건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거지 학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12년 과정을 다 이수해야 하고 반드시 2020년 8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학년도 후기에 원서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졸업을 하신 분들 이거나 해외에서 졸업이 예정되신 분들이겠고 국내 고등학교를 지금 재학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 전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취득 시점은 부모와 모두 취득 시점은 고등학교 이전에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적 취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 국적은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국내 대학을 가시겠다 한국 대학을 그러면 복수 국적을 빨리 취소하셔야 되는데 이 시점이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는 접수 마감일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또는 상실을 완료하면 돼요. 원서 접수 마감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고 국적 이탈 또는 상실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포기 또는 상실 시점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적 상실 또는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 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적을 우리가 복수 국적을 취소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국적 상실을 신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사실신고 접수증만으로 해서
고려대학교에 원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국내 대학을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찍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일 이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원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호의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대만 국적자, 예전에는 대만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형이 부모 모두인 경우인데 대만 국적자인 경우에는 부모 1인만인 경우에도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까지 또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연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국외대, 카톨릭대, 카톨릭 간동대 등의 일부 대학에서만 대만 국적자인 경우에 부모 한 분만인 경우를 복수 국적자로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만 국적자이신 분, 부모 한 분만 외국이시는 경우들은 지원 대학을 지원하시기 전에 해당 대학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에게 입양이 되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고요. 부모 또는 지원자가 지원자의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 GED나 국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그 다음에 사이버 학습 등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에 상하는 정규 교육 과정을 대부분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대학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검정고시는 대부분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내 검정고시도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학에다 원서를 써가지고 또는 대학에 전화하셔서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어봤었을 때 분명히 안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서 지원 과정 속에서 준비를 통해서 실제 그 어떤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 있어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약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사유서라든가 아니면 원서 지원할 때 조금 더 서류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내가 혹시 원서 지원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원 외선발이다 보니까 대학들마다 정확하게 지원 자격이라든가 원칙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약간의 예외적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서류평가인데 가끔 외국인 전형에 원서 쓰시는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죠. 뭐로 대학을 가냐. 근데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원서를 쓰는 이유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뽑는 거죠. 학생이 성격이 착하고 잘생겼다고 해서 대학에서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업적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은 서류평가 100%를 진행을 해요. 하지만 일부 학교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모집 단위의 결정에 따라서 면접이나 필답고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나 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면접이 점수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학부를 결정하고 있는 학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류평가 100% 어떤 내용으로 서류를 평가하냐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능력, 모집단위 관련 적합성, 어학능력, 학업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발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평가 항목이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가지. 첫 번째는 학업능력이에요. 학업능력. 학업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학업능력 안에는 내신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IB 학교라고 하면 IB 디플로마나 SAT 점수나 AP 점수라든가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다양성이나 지표를 높게 가지고 있으면 합격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성적이란 말이에요. 성적.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국인 전형으로 서울대를 가려고 한다, 연대나 고대를 가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결국 제일 먼저 1순위를 갖춰야 되는 것은 학업 능력이에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단위 관련 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적성이라는 것은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만약에 의예과를 지원하려고 해요.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적합성은 첫 번째 학업적 적합성이잖아요. 학업. 대부분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수학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이런 교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소명각이나 윤리의식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활동들이겠죠.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가 독서활동들,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이 학생이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는데 그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학업적 적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학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학과목의 우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과에 대한 학업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그 학과에 대한 인적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자꾸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학능력인데, 이 어학능력은 이제 토플 같은 영어와 관련된 어학능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토픽 성적이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만 합격을 시켜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꼭 제출하지 않아도 국내 대학교에 그 한국어 학당을 다니게 되어지면 입학 후에 어느 정도 등급이 이수하게 되어지면 졸업이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 없어도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토픽 성적이 있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물론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쭉 보내신 분들은 굳이 토픽 성적을 필요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한국어 수업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얘가 과연 우리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고, 그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느냐의 첫 번째는 한국어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한국어 공부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꼭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함이죠. 물론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들어가는 학교들은 영어 트랙이라고 해서 영어를 100% 사용하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북경대나 칭화대로 만약에 우리가 유학을 간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럼 한국 사람이 가서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로 가서 중국어로 되어진 수업을 듣지 않고 한국어로 되어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수업을 따라가기도 좋고 수업을 이해하기도 좋으나 유학의 목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왜냐하면 현지 언어를 배운다는 거, 현지의 문화를 배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영어 트랙으로 대학을 가시는 것보다는 한국어 트랙을 가야만, 내가 한국에서 대학생활 4년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내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 사람들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 트랙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수업을 따라가는 거나 이해하기에는 좋지만 굳이 그럴 거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어로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입장이라면 미리부터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내가 한국에 유학 와서 어떻게 보면 선진 문명이라든가 선진 기술 또는 학문들도 배우고 또 더불어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배움으로 인해서 본인의 대학 생활에서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자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어학 능력이라는 부분은 합격에 아주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토픽 성적 4급 이상을 대부분 다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내 활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관련 적성과 사실 연관성이 있는 건데, 학업 내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했던 거,
그럼 학교에서 수상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독서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이 다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합격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학업 능력, 두 번째는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 그쵸,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한국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학업의 활동의 우수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학 능력 입증은 보통 이건 서울대학교의 예인데 한국어 능력을 토픽 3급 이상 또는 국내 대학교 언어교육에서 4급 이상을 수료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어 토플 IBT 80점 또는 캡스 551점 정도 또는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 및 영어와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게 되어지면 이게 결국 어학 능력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섯 번째는 지원 현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외국인 전형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학생들이 대학의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국내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어떻게 가냐면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학, 이 학과를 꼭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면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잘 안 맞아도 어차피 대학은 뭐 잘 안 맞겠죠. 원하는 대학에 다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과가 잘 안 맞아도 가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전과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딱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몇몇 학과에 대부분 다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 이건 고려대학교의 예인데 2020년 동기, 후기, 전기 2018년도 후기와 2018년도 전기인데 가장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영학과 106명, 그 다음에 미디어가 105명, 국제학부가 137명. 그러니까 결국은 문과 학생들은 경영, 미디어, 국제학부에 다 몰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106명을 선발하고 만약에 일어일문학과에서 10명을 지원하고 여기서 10명 지원하고 106명 지원하면 똑같이 지원 인원과 관계없이 모집 인원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경영학과의 모집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지원 인원만 가지고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학과들의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결국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학업적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능력, 그 다음에 한국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학업의 활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이 네 가지를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과 선택을 적절하게 하셔서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려대만 따지고 보면 한 학기에 지원하는 이렇게 2020년 전기에 지원 학생이 한 606명이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한 1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낮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원서 지원의 횟수가 없다 보니 사실은 606명이 다 지원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실제 경쟁률을 따지게 되어지면 외국인 전형이 당연히 일반적인 대학 입시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합격이 유리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딱 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붙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학업 능력,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어학 능력, 그 다음에 학업 및 활동 이 네 가지를 갖추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이걸 내가 못 갖췄다 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몰리는 학과가 아닌 좀 낮은 과로 원서 지원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서류 준비나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와서 모든 학생들이 다 적응하는 건 아니에요. 왔지만 실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탈되어지는 학생들의 비율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한다는 것보다 첫 번째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정도를 이번에 원서를 써서 어느 대학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국내 학생들의 학업적인 정도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장점들이 잘 묻어날 수 있는 학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해. 그러면 영문과나 아니면 국제학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수업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곧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적응하는 시기라고 보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3, 4학년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나는 그냥 뭐 심리학과를 공부하고 싶었어, 경제학과를 공부하고 싶었어 라고 해서 학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실제 공부가 커다란 벽으로 다가갈 거고 그러면 대학 생활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선택을 하시게 되어질 땐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대학에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거, 공부에 무리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범위를 넓혀 나가거나 전과를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죠. 자, 외국인 전형의 모든 대학들이 자소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자소서를 쓰진 않아요. 자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어려움이죠. 특히 이제 내가 외국인 전형이라 해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영문 자소서를 쓰시겠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거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시지만 실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자소서를 쓰시게 되어지는데 한국어 트랙으로 만약에 쓰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경우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실제 자소서를 쓴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러한 자소서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자소서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내용 없는 글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소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 본인이 10세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활동하고 경험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결과 중심이 아니라 노력과 과정 중심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는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거든요. 그래야만 자기소개서가 강점이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준비가 되어지는 건 좀 부족했었지만 자소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에 관한 얘기인데 모든 대학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는 진학 동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죠. 진학 동기. 그래서 첫 번째는 진학하게 된 이유, 희망하는 정보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적인 유학생활에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해왔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고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 문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이 과연 이 대학에 들어와서 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학업적 능력이고 두 번째는 과연 얼마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지원 동기, 학업 계획,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내역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에 너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소서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혼자 막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내용을 써놓냐면 내용 없는 그냥 허공 속에 떠있는 글들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외국인 전형에서 사실 가장 핵심은 자소서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서류만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데이터죠. 그렇죠? 하지만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가 남다른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생각들을 다 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업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학생들이 실제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되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셨죠?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그 자소서 중에서는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도 있고 국내 고등학생들이 쓴 자소서도 있는데, 첫 번째는 참고할 사항은 내가 만약에 어느 대학에 의예과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실제 의예과의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내가 만약에 어느 경영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경영학과 자소서는 어떤 내용을 쓰는지를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첨삭이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자소서를 그냥 학생들이 쓴 거를 그대로 첨삭을 해준다? 이러면 글이 안 바뀌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자소서의 설계 구조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그리고 뼈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다시 첨삭선생님한테 넘겨서 글을 완성하는 형태로 해서 자소서를 완성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지금쯤 되어지면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자소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하이퍼리뷰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